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과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 이재명과 이준석의 언행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재명, 이준석이 나란히 의대 정원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오늘 동시에 두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 이 발상이 참 문제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 전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기는 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되면 이게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이 정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다라는 건 부적절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준석이 왜 오늘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란히 이야기를 했을까? 약속이나 한 듯이 이재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000명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한간에 떠도는 시나리오다라고 하면서 한간에 지금 소문을 옮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 그 다음 민주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400명을 10년간 증원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지금 2,000명을 증원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의대 증원을 늘리는 것,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 그런 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노동, 국민연금, 교육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대 정원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은 이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입으로 버젓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정치쇼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현실적인 정원 규모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걸 조정하는 척하면서 표를 가져가려 하는 또 다른 약속 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대 정원에 따른 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가져올 이 파문이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알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교육, 노동, 연금 개혁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늦추면 이건 나라에 엄청난 짐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한겨레를 비롯해서 경향신문마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의사 측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이준석이 지금 약속이나 한 듯이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 참 무책임을 넘어서 파렴치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과 이준석이 오늘 약속이나 한 듯이 왜 이런 이 의료 대란 걱정이 되는 의대 정원 문제를 거론을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중반으로 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하기 힘든,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루고 미루었던 것들을 윤석열 정부는 해결하려고 나선다. 지금 이 의대 정원 문제, 이게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후폭풍들,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누구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말 국정의 무책임한 행태다. 또 문재인 정부 때에 그런 행태를 지켜본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이것까지도 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재명 눈에는 음모론으로 보이고
이준석 눈에는 이것도 약속 대련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뒷발목을 또 잡습니다. 국정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치솟는 것이 이게 참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 뭐 국정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재명, 이준석은 결정적인 실책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덮기 위해서 소위 어그로를 떨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의 결정적인 실책은 지난 주말에 전국에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6곳입니다.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이 여론조사가 정체불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의 공식 기구에서는 여론조사를 돌린 적이 없다. 지금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서른이라든지 노웅래라든지 주로 지금 이재명이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지역에 이 서른, 노웅래 이런 사람들을 빼내고 현역 의원들은 빼내고 다른 사람, 주로 이재명의 측근들입니다. 이재명 재판에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웅래가 항의를 했습니다. 노웅래 자신도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자신이 그래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보다는 적지 않느냐. 노웅래 자신도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항의를 했는데 공관위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밀실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임혁백이. 밀실 공천이 이루어졌고 밀실에서 회의가 있었고 이재명이 지시해서 만들어진 신명계라고 합니다. 새로 생겨난 친이재명 그룹입니다. 여기에서 이 비선 그룹들이 회의를 하고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주무르고 있다. 이걸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지난 주말에 터져 나와서 지금 민주당은 난장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명, 반명, 친문재인계 모두가 지금 반발을 하고 나섰고 이제 이 컷오프 대상자를 비롯해서 이 하위 20% 이걸 통보를 하게 되면 집단 탈당이 이어질 것이다. 반발이 엄청나게 거세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면서 이재명이 어그로를 떨기 위해서 이 의대 정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지난 주말에 이낙연 측과 티격태격 갈등을 빚다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자기가 주장을 하던 이 총선에서의 지휘권 이걸 이준석이 갖는다라는 걸 다수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낙연과 김종민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지금 회의장에서 고성이 들리고 이 회의장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이런 행태를 벌린 것은 돈 때문입니다. 지금 6억 6천만 원이죠. 국고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돈 욕심 때문에 이준석이 이낙연과의 이 갈등을 무릅쓰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수결로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수결로 이 의결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낙연 측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금태섭이나 양향자 등이 있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면 이준석 뜻대로 당분간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김종민이 지난 주말에 이준석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가 나가라 이런 식이 됐던 것이죠. 다수결 표결을 통해서 이낙연 측에 반격을 한 것입니다. 이낙연들은 나가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위장 결혼을 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하고 저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참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현역 의원들이 더 합류를 하게 되면 다음 달에도 국고보조금을 나눕니다. 현역 의원들이 합류하는 숫자에 따라서 20억은 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돈 욕심입니다. 이준석이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자기가 당대표면서 홍보를 맡는다라고 하면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해서 분탕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출을 하고 목리를 부리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꼭 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파들 지금은 자신들의 지지층이 무너지니까 매달릴 곳은 지금 당권을 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준석 파들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이삭줍기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얼마만큼 많은 현역 의원들이 이 합류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일부 합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이삭줍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합류하는 규모는 이게 덩어리로 합류를 한다. 집단 탈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에서 집단 탈당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만큼 이 개혁신당의 주도권은 결국은 이낙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준석도 이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이 당권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 국고 보조금 챙기는데 지금 매달리고 있다. 자신의 입지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준석은 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하지만 영남권에 내놓을 후보도 없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지금 이준석의 지지율,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도 이런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이 의대 정원 문제, 이걸 가지고 지금 또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음모론입니다. 이게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재명과 이준석 눈에는 이런 참 우리 국가의 국정 과제입니다. 이 의대 정원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 이래서 정말 국정에 대한 조그마한 책임감도 없고 더 나아가서 파렴치한 행태다라는 지적,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이 김경률입니다. 오늘 CBS에 출연을 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주말에 그 넷플릭스 대표 또 탤런트 이정재 씨 이렇게 오찬 자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했다. 또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한강에서 그 수색 작업 중에 순직한 경찰 그 사주기를 맞아서 유가족에게 편지와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 그래서 공식 활동에 나선 것이냐. 가장 필요한 공식 활동은 해야죠. 영부인으로서. 그걸 한 부분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전에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선임 이런 것은 먼저 선행을 해야 하지 않았느냐.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동훈 효과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 공천 작업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이건 한동훈 효과다. 자기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 점수를 매기면 92점이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자기가 보기에 정말 노회할 정도다. 노회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경률의 언어 선택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리 앙뚜아네트부터 제가 계속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노회하다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공천 작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실력이다. 정치력이다. 이건 이제는 정치 신인이다. 또는 한동훈의 진정성 또는 사욕이 없다. 사적인 감정이 없다. 이런 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의도에서 정치에서 이 공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욕 듣지 않으면 그렇게 심하게 욕 듣지 않으면 잘한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공천이 어려운 것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매끄럽게 진행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이 됩니다. 김경률이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런데 그 표현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노회하다는 교활하다라고 하는 나쁜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죠. 노련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 신인이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정치 부분에 대해서 국정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자신의 말처럼 지난 20년이 넘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회적인 현안,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이런 트레이닝을 해왔다.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트레이닝을 해왔다. 그래서 정치 신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그 진정성이 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이 노회하다. 노회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김경률이 쓴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공식적인 활동은 김건희 여사도 해야죠. 영부인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공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지금 이 대목에서 이 타이밍과 이 수위, 이 표현의 방법입니다. 제2부속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왜 하느냐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이 준비를 하겠다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과를 할 줄 몰라서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이달 말에 또 이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들고 나오게 될 겁니다. 총선 내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이것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묻지마식 공격을 한 그 탓도 있다라고 봅니다. 영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 기간 중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묻지마식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제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이슈를 제기할 것이 그렇게 없냐? 어떻게 해서 입만 열면 영부인 헐뜯기고 영부인이 가방을 받은 부분, 그게 무슨 공작에 걸려서, 정치 공작에 걸려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게 가방을 받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총선을 뒤흔들 정도로, 국정을 뒤흔들 정도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문제 제기를 할 건이냐 라는 걸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경률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이 김경률의 말의 수위, 타이밍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런 김경률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